얼마 전 오래 함께하던 친구가 정기 모임에 몇 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일 있겠거니 했는데 전해 들은 말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이 급격히 나빠져서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고 몸 상태 때문에 외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왜 아무도 몰랐을까? 신장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지만 몸에서 가장 조용하게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통증도 뚜렷한 경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비누처럼 일어나고 아침마다 눈꺼풀이나 발목이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아져도 그 원인이 신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계속 나빠지면 결국 평생 투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한 번 투석을 시작한 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신장 관리에 꿀이 어떻게 효능을 발휘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친구나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좋다는 음식도 챙겨 먹고 몸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은 것부터 우선 시도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꿀이라는 이름을 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꿀을 똑같은 양으로 먹었는데 어떤 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며칠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통 꿀의 종류나 품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바로 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신장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거예요. 신장은 회복할 수 있는 구간과 이미 힘들어진 구간이 분명하게 나뉘어요. 마치 배터리처럼요. 아직 여유가 남아있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만 이미 부담이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도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꿀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몸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저 넘겨야 할 당으로만 작용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의지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신장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은 채 좋다는 것부터 무작정 따라하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 신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이 환경 변화에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경고 신호가 켜진 상태인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신장이 환경 변화에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은 검사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단계는 아닌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아침의 상태가 달라요. 밤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바위처럼 무겁지 않고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히듯 답답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개운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장이 아직 완전히 지쳐있지 않다는 신호예요. 소변의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거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비누 거품처럼 오래 남지 않고 금세 사라진다면 신장이 아직 걸러내는 기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의미예요. 색깔이 지나치게 진하지 않고 하루 중에 변화가 있다면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붓기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침에 눈꺼풀이나 발목이 늘 퉁퉁 부어있는 게 아니라 날에 따라 뭘 먹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신장이 아직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단계에서는 이 붓기가 거의 고정처럼 나타나거든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횟수로 깨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덜 가고 어떤 날은 한두 번만 깨는 정도라면 신장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 변동성, 이게 바로 아직 손 쓸 수 있는 구간이라는 신호예요. 이런 상태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신장이 아직 완전히 포기한 장기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반응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뭘 더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받아들이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죠. 다음은 이 상태가 깨졌을 때 몸이 보내는 보다 분명한 경고 신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그 신호를 놓치게 되는지 차분히 살펴볼게요. 신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는 아주 조용하게 무너져요. 갑자기 아프거나 극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소변 모습이에요.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던 상태에서 비누 거품처럼 오래 남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물을 마셔도 거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색깔도 점점 진해지죠. 이 시점부터는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붓기도 분명해집니다. 전에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조금 붓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눈꺼풀이 무겁고 발목이 당기는 느낌이 하루 종일 정지된 것처럼 따라와요. 잠시 움직이면 빠지던 붓기가 하루 종일 남아있는 날이 늘어나는 겁니다. 밤중에 깨는 것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횟수가 들쭉날쭉했다면 이제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깨게 됩니다. 소변량이 많지도 않은데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되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 동안 피로가 쉽게 쌓이는 거죠. 몸 전체의 반응도 무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기보다는 밤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있는 느낌이 들어요. 허리가 뻐근하고 작은 일에도 기운이 빠지고 예전보다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이유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몸에 있는 경우예요. 이 신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신호가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신장은 이미 여유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회복을 돕기보다 부담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좋다는 것부터 무작정 찾아서 먹고 나가면 몸은 반응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신장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몸의 처리 순서가 살아있어요. 밤사이 회복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고 걸러내고 내보내는 리듬이 무너지기 직전에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죠. 이때 들어오는 좋은 자극은 신장에 부담이 되기보다 회복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소량의 꿀이 이 구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꿀은 강한 자극으로 밀어붙이는 음식이 아니라 처리 부담이 낮으면서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장이 아직 여유를 완전히 잃지 않았을 때는 이 작은 자극이 노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균형을 흔들지 않고 유지하며 오히려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을 처리하는 과정이 과부하로 이어지지 않아요. 혈당이 급격히 튀지 않고 신장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소량으로도 몸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회복 흐름을 유지하죠. 이 점이 이미 상태가 깨진 단계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밤중에 깨는 것과의 연결입니다. 신장이 아직 리듬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밤에 불필요하게 깨우는 신호가 줄어들어요. 수분과 배출의 균형이 안정되면서 자꾸 깨우던 자극이 약해지고 잠이 이어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변화는 방광을 억지로 붙잡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국 이 시점에서의 꿀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기능을 끌어올리는 보약도 아니에요. 신장이 아직 회복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을 돕는 조용한 보조 역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상태에 맞게 들어왔을 때 가장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현상은 대부분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거나 저녁에 물을 덜 마시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의 밤중 각성은 방광 자체보다 그 위에 있는 조절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장은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수분을 청소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리듬이 살아있을 때는 밤중에 불필요한 배출 신호가 줄고 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반대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이 자꾸 배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소변량은 많지도 않은데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되는 불편한 습관이에요.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신장이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자극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다시 누워도 잠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장이 아직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 연결고리가 다시 정리되어 회복될 여지가 남아 있어요. 부담이 줄어들면 밤에 보내던 불필요한 신호가 약해지고 한 번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 변화는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조용히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밤 화장실이 줄어드는 현상은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신장이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는 결과에 가까운 거예요. 억지로 참아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밤중 각성을 계속 방광 문제로만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밤의 흐름이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덜 깨고 어떤 날은 더 힘든지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소량의 꿀이 왜 계속 강조되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건 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2단계에서 꿀의 효능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아직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몸의 반응이 매우 정직해요. 과한 자극에는 바로 부담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자극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죠. 이때 소량의 꿀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회복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니에요. 정제된 설탕처럼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성격 때문에 신장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소량만으로도 몸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음식이 아니라 있으면 차이가 나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소량일수록 신장은 부담 없이 반응하고 밤에 보내던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며 배출 리듬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붓기가 가라앉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장이 회복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반응이 함께 달라집니다. 소변의 느낌, 아침 컨디션, 하루의 피로도까지 작은 변화들이 연결되어 나타나요. 이때 소량의 꿀은 이 흐름을 끊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의 꿀은 2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분명하게 만들고 신장이 다시 리듬을 찾는데 힘을 보태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지점을 이해하면 꿀을 과소평가할 이유도 당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소량의 꿀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임에도 많은 분들이 그 효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가 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한 사이에 꿀의 작용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신장의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무조건 먹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순한 음식이라도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부담이 됩니다. 2단계에서 꿀을 먼저 넣으면 회복을 돕는 방향이 아니라 그저 넘겨야 할 자극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예요. 단맛이 들어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신장을 흥분시키는 요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꿀의 장점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몸은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를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아요. 전체 자극의 총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경우 꿀의 역할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효과가 안 느껴진다는 이유로 양을 늘리는 행동이에요. 2단계에서 양을 늘리는 건 가속이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방향 이탈에 가깝습니다. 소량일 때 반응하던 신장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회복 흐름은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꿀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몸의 작은 변화를 지나치는 거예요. 밤에 한 번 덜 깼다거나 아침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날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반응해요.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몸이 방향을 잡기도 전에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꿀의 효능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았을 때 작은 변화가 반복되며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꿀이 별로였다고 결론 내리게 되지만 사실은 꿀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어긋났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실수들을 피하기만 해도 소량의 꿀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 더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받아들이느냐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지금 내 신장은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먼저 정리가 필요한 단계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건 검사 수치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을 지금의 나에게 솔직하게 대입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완전히 굳은 느낌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면 신장은 아직 여유를 완전히 잃지 않은 상태예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긴 해도 비누처럼 오래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면 걸러내는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단계는 아닙니다. 눈꺼풀이나 발목 붓기가 매일 똑같이 심한 게 아니라 생활이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면 신장은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어떤 날은 덜 깨고 어떤 날은 한두 번으로 끝난다면 신장의 리듬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장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남아있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바로 관리하는 방향이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를 하나 짚고 가야 해요. 이 상태에서는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이나 정제된 설탕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고 부담이 적은 꿀이 신장에 가장 먼저 반응을 이끌어내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맛이어도 2단계에서는 꿀이 특별해지는 거죠. 반대로 위 항목이 거의 해당되지 않고 붓기와 밤중각성이 고정처럼 반복된다면 뭘 더 먹기 전에 먼저 몸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해요. 이 구분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귀한 음식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 상태를 아는 것,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몸속 장기예요.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채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시점에서는 콩팥을 살리는 관리와 밤마다 잠을 깨우던 화장실 문제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배출 리듬이 함께 정리되고 밤의 흐름이 안정되면서 잠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잡힌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때 소량의 꿀은 무너진 기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 기능의 결과를 가르는 선택이 되는 거죠. 많이 먹을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장은 망가진 뒤에 붙잡는 장기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신장 관리의 순서를 바꾼다면 오늘보다 행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현입니다. 앞으로도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나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계획된 영상 제작에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